비관적이면 강세장이 나와요. 코스닥의 지수를 보면 지금 바닥이잖아. 네. 여기서는 추석의 대장주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의 세 가지 미덕을 뭔가 눈에 뚜렷이 보여지지 않는 업종, 그게 지금 그렇죠. 그 대장주의 코스닥 얘기하시는 거죠. 네. 대장주 에코프로가 살아있는데 어제 10몇 프로가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개인들이 가세를 해서 저번에 그 개인들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카카오에 당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실트론의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트론 서 회장이 못 해먹겠다,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 그런데 공매도를 때려 잡아먹고 고점까지 올라가 상투 쳤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도 올라갈 때 그 얘기 있었어요. 공매도가 공매도. 많아서 우리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끝까지 상투 다 올라가서 공매도 잡아먹었죠. 네. 이번에 배터리도 내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높은데 개인 투자가들이 가담해. 개인 투자 돈이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 돈이 정연하게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네. 묘한 일이 벌어진다. 묘한 일이 요새 많이 벌어지죠? 네. 무르륵 하종가 치는 그러니까 것도 많이 뭐- 생겨. 이게 쌀 시장에서 써먹는 건데 네. 주식 시장에서는 절반 거래라기보다도 분할 매수라고 봐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네.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저께만 해도 마이너스 안 나오고 서 있던 에코프로를 보면 두렵잖아요. 그럴 때 조금 사보고, 어제 플러스 날 때 조금 사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분할 매수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진 종목 있거든요. 네. 기업 분석을 하면 너무 저평가돼 있어. 그럼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분할 매수예요. 그게 절반의 법칙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분할 매수다. 근데 그 분할 매수를 잘 못하는 실패하는 경우에 케이스를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분할 매수하는데 조금 샀는데 주가가 올라 그러면 어저께 그냥 그저께 막 다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경험들이 그냥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오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냥 바로 한 방에 사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샀는데 올라갔다. 피라미드 법칙에 의해서 나를 밟고 넘어가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 가격에도 살 줄 알아야 그냥 된다. 살아야죠. 주가를 한번 출발하면요, 그 방향으로 오래 갑니다. 3, 4년 갑니다. 3, 4년 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닥장이 출발하면 아무리 못 가도 1년 이상은 갈 거 아닙니까? 모르죠. 3년 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세는 모르는 거니까. 네. 코스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시장이잖아요. 네. 2000년 닷컴본문에 이 코스닥 지수 한번 보고 가야 돼. 그렇죠. 왜냐면 모두 비관적이니까. 비관적이면 강세장이 나와요. 시장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지.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못 가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쪼다 같은 시장이었잖아요. 저기 보세요. 2925가 2000년 3월입니다. 거기부터 지금까지 바보처럼 노래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주식시장, 코스닥 시장이래. 진짜 바보 같아. 개도 안 물어가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 아무도. 코스닥 가면은 개도 안 물어. 근데 코스닥에 우량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코스닥에 세력이 있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오늘 강의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코스닥 차트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잘 보세요. 얼마나 코스닥이 울고 있었나.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코스닥이 계속 울고 있었어 그동안. 개도 안 물어가는 종목이라고. 네. 출발하면 무서운 시세가 날 때 아마 다들 발만 동동 구를 거야. 못 살 거야.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못 삽니다. 이제. 지금도 그런데 그걸 바로 사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판만큼만 사세요. 예. 아니면 더 사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피라미딩이니까 그걸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시세. 강세장이 뭐 먹는 강세장은 피라미딩이야. 피라미딩이 뭐냐? 피라미딩은 주가가 내가 산 주가에서 올라갈 때만 사. 제시리버는요. 주가가 이게
기어 있으면은 약하면은 공매도를 때립니다. 근데 이게 팍 올라가서 공매도가 손실이 나. 그러면 공매도 청산하고 뭘 하냐? 매수로 돌아섭니다. 내가 일정 부분 매수했는데 그 매수에 올라가. 추가 매수합니다. 더 올라가. 추가 매수합니다. 그걸 어느 정도까지 추가 매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가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코스닥의 지수를 보면 지금 바닥이잖아. 네. 여기서 코스닥의 대장주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여기 종목 동아입니다.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40년 투자했으면 다 수천억 됐고 고려아연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지금 요새도 JYP가 잘 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서 JYP가 잘 가는데 딴 따라라 인정을 안 해주잖아. 예? 하이브가 가고 있고 인정을 안 해주잖아. 왜? 업종이 신업종을 우리가 반도체 92년도에 네. 반도체가 삼성 반도체가 따로 있었어. 합병을 하게 돼서 삼성전자하고. 네. 그때 삼성전자 주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데 저거 돈도 못 버는 걸 왜 합병을 그래서 시키냐고. 엄청난 적자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하고 합병 안 했으면 삼성전자가 오늘날 있었을까요? 예? 가전제품 팔아가지고 돈 몇 푼이나 벌어. 그러니까 가전제품 LG한테 다 뺏겼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안 알아줬다는 거야. 지금도 막 배터리 안 알아줄 거야. 안 알아주는 업종. 그러면은 반도체에서 컴퓨터가 갑이고 반도체 부품은 을이네?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대만 반도체가 근데 이게 최고 세계적인 세상을 지배하고 반도체들이 자동차 회사보다도 자동차 부품에 들어간 반도체도 엔비디아나 이런 거 보면 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배터리가 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딴따라가 정말 가짜나 보이잖아요. 네. 딴따라. 가짜나 보이진 않고 되게 부러운데 저는. 아니 연예인들이. 그런데 대단한 거는 K-팝. 그렇죠. 대단하죠. 예? 근데 대단한 거 몇 개 얘기해 볼까요? 일본이 신인철 제철이 1등이었어요. 근데 한국이 포항제철이 세계 1등으로 뺏어왔어. 그렇죠. 반도체도 일본이 더 잘 나갔어. 그런데 삼성전자가 뺏어왔어. 조선도 일본 조선이 세계 1등이었어. 그거를 우리 조선이 빼서 1등을 뺏어왔어. 네. 대단한 나라예요. K-팝. 그러게 대단하죠. 우리 그다음에 한때는 화장품도 잘 나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그 배터리도 K 배터리잖아. K.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돈 벌 기회는 뭔가 새로 나오는데 가짜네 보이는 거. 확신이 없잖아. 아직까지 뭔가 눈에 뚜렷이 보여지지 않는 업종. 그게 지금 K 배터리와 K 팝이야. 90년대 반도체가 걔도 안 물어갔다니까. 진짜 갖지 않았던 게 반도체였단 말이야. 아 예. 그러니까 그때는 웃겼죠. 그러니까 웃기는 지금 당신이 웃겨 보이는 그 업종, 네. 없어 보이는 그 업종이 미래에는 이렇게 커져서 그때 당신이 인정해 줄 때는 어떻게 돼?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아까 여기 이 투자의 세 가지 미덕을 빼먹고 갔어. 네. 설명.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어요 지금. 투자의 인내를 뜻하는 인과 네. 또 그다음에 용기를 나타내는 용, 시세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혜, 지. 그다음에 이것을 투자의 세 가지 미덕이라고 하고요. 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내심이 없으면 장기간 몇 년 동안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용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돼. 주식시장은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못하니까 요번에 하종가 막 떨어지는 거, 네. 삼천리고 뭐고 남한테 돈 맡기는 거냐. 주식시장에서 돈 맡기는 거 요즘에는 거기다 맡겼지. 옛날에는 계좌 관리해 준다고 닷컴 뽑을 때는 그때는 증권사.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 아니 증권사가 아니고 그 뭐 인터넷에서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연구소 그런 데서 대신 매매해 줄게. 사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가르쳐 주고 매매해 주고 이제 돈 맡기고 요즘에는 10배 준다고 그러고 그 대신 10배로 매매하려면 우리 사이트에 돈을 넣어 그러잖아. 그래서 사이트에 돈을 송금하는 순간 그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남한테 맡기는 거 행위는 그렇죠.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책임져야죠. 그거는 지금 이번에도 증거가 나타났죠. 남한테 맡기면 결론이 안 좋아. 다 피라미드냐.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내 돈을 남한테 맡기면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시세를 이해하고 내가 시세관을 이해하고 좋은 주식을 사서 삼성화재, 삼성전자 같이 월봉 차트 보라고
그냥 가지고 가면 돼. 지금도 여러분이 미래가 지금 삼성전자 살아나는 게 아니야. 40년 후에 봤을 때 삼성전자가 될 만한 업황을 찾아야 되겠죠. 그 업황을 찾아서 지금 깔고 앉아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